혹시 케빈 워시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앞으로 미국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의 10년을 새롭게 설계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오늘 그의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중요한 건 그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정말 연준 의장이 된다면 우리 경제와 투자 시장에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자산 거품은 빼면서 주식시장은 살린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완전히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의 경제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케빈 월시의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바꾸고 싶어하는 기존의 시스템,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지배했던 규칙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양적 완화, 우리가 흔히 QE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난 몇 년간 연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이 대차 대조표를 계속해서 불리는 거였어요.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국채 같은 자산을 막 사들여서 시장에 현금을 공급하는 거죠. 말 그대로 경제에 수혈을 해주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워시는 이 방식에 아주 비판적입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의 주장은 이 돈이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격만 잔뜩 부풀리고 결국 부의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난 10년의 돈풀기 시대가 결국 심각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낳았다는 것. 워시는 이걸 치료제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워시가 내놓은 해법은 과연 뭘까요? 그의 모든 논리를 관통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돈의 양과 돈의 값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워시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에 풀린 돈의 총량을 조절하는 것과 돈을 빌리는 비용, 즉 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다른 도구를 써야 한다는 거죠. 돈의 양은 대차대조표로, 돈의 값은 금리로. 그리고 타겟도 다릅니다. 돈의 양을 줄여서는 자산 거품을 잡고 금리를 낮춰서는 실물 경제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이게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돈의 양을 조절하는 도구가 바로 양적 긴축, QT입니다. 양적 완화의 정반대죠. 연준이 시장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워시는 어떤 정책보다도 이걸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에 과열된 거품부터 걷어내는 게 순서라는 거죠. 자, 이 아이디어는 단순히 정책 하나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요. 경제를 운영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청사진으로 이어집니다. 순서가 아주 명확하죠. 첫째, 양적 긴축을 먼저 시작해서 투기적인 거품을 쫙 걷어냅니다. 그렇게 시장이 좀 건전해지면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진짜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원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앞서 말한 모순을 푸는 방법입니다. QT, 즉 양적 긴축은 경제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딱 투기성 주식이나 암호화폐처럼 오직 유동성의 힘으로 부풀려진 자산들의 연료만 차단하는 아주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는 연준이 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 가장 큰 손 역할을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시장이 스스로의 힘과 가치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품을 걷어낸 다음에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혜택이 투기 세력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짜 기업들, 즉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 아니, 어떻게 금리를 내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걸까? 바로 그 답이 생산성에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AI 같은 신기술에 더 많이 투자하겠죠. 그럼 효율성이 극적으로 올라가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물건값이 싸지는 거죠. 결국 사람들의 소비를 억지로 억누르지 않고도 공급 혁신을 통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아주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정말로 케빈 워시의 시대가 온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핵심적인 변화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바로 돈의 힘으로 너도 나도 오르던 시장에서 이제는 진짜 실력과 펀더멘털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외침과 같아요. 유동성이라는 파도에 그냥 올라타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실제 이익을 내는 그런 탄탄한 기업에 집중하라는 거죠. 반대로 빚이 너무 많은 기업은 조심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AI처럼 생산성을 주도할 혁신 분야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 될 겁니다. 결국 케빈 워시가 우리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화려했던 유동성 파티는 이제 끝나가는데 과연 우리 시장은 오직 실력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 우리 모두의 다음 10년 투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